한글 창제 원리와 같이 학습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올바른 국어 생활을 가꾸는 2학년 땡번 이름 적어주시고요. 먼저 단원 처음에 적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한글의 자음과 자음의 이름부터 적으면서 시작해볼까요? 자음, 가나다라 마바사 쓰죠? 자, 그리고 그 이름도 적어볼까요? 기역, 디귿.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건데, 내가 너희를 물론 믿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고, 다른 애들과 좀 다른 것들, 기역, 디귿, 시옷 여기만 좀 더 주목해 보고요. 그다음에 모음 한번 써볼게요. 모음의 이름은 사실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의 이렇게 부르면 되고, 복합자음. 내가 이거 읽을 때 편하게 하려고 끄뜨뿌스쯔 이렇게 읽지만 이름은 어떻게 돼요? 쌍, 기역, 쌍, 디귿, 쌍, 비읍, 쌍, 시옷, 쌍, 지읒 이렇게 이름도 적어 보시고요. 복합 모음 위에 이제 보시면서 획을 하나씩만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해서 복합 자음 5개, 복합 모음 11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자음의 개수는 14 더하기 5개, 19개, 그리고 모음 21개, 총 40개의 자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음과 모음을 순서에 맞게, 사전의 순서예요. 사전 순서. 사전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기역, 니은. 자, 복합자음이 바로 뒤에 먼저 와요.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그 다음에 거센 소리. 크, 프, 흐. 요렇게 순서대로 적어보시고요. 모음은요, 요렇게 아야, 어여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 뒤에 이모음 같은 이중 모음 하나씩 더 붙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의, 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다음 내용 학습으로 가서 우리가 배웠던 한글의 창제 원리, 정신, 우수성 다시 한번 복습. 아래 보시면 훈민정음, 즉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몇 년에 창제하시고 몇 년에 반포한 문자이면서 문자 체계이면서 해설서이다. 빈칸에 들어갈 연도, 숫자 기억나시나요? 1 더하기 3은 4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리고 창제의 정신, 이념, 그러니까 창제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의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말은 중국어와 다르다. 우리말 소리에 온전히 맞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에 맞는 문자도 필요하다. 자주정신이라고 했고요. 한자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여 애민 정신 담겨 있고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실생활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데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문자가 존재했지 한자를 빌려서 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가? 100명 중에 100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28자만 알면 되게끔 실제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쉽게 만들었다. 실용정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백성들에게도 문자 생활을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평등정신이라고도 선생님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등까지 교과서와는 다르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자주, 애민, 실용, 평등정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가서요. 한글의 창제 원리 복습해 볼까요? 먼저 자음을 만든 원리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발음하는 기관. 이 소리를 낼 때 움직이는 혀와 입과 또는 목구멍과 그 입 안의 공간의 모양, 그러니까 즉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5가지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무엇이었나요? 아래의 그림에도 나타나 있듯이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 기억.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니은. 입술, 미음. 이, 시옷. 목구멍, 이응. 그는, 무스, 5글자를 기본자로 만들었고, 이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어 총 17자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원리를 상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기본 글자의 획을 더했다, 더할까, 가획이라는 2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 그는 무스 5글자, 획을 더해서 그, 드, 트, 프, 스, 즈, 츠, 여린 히읗, 요렇게 9자를 만들었잖아. 5글자, 9글자, 14글자죠. 근데 여기다가 17자 중에서 3글자는 기본 글자의 모양을 조금 달리해서 꼭지이응, 예디응, 리을, 반치음 이 3글자를 이체의 원리로 또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가획의 원리 안에 추가로 이제 이체라고 해. 기본자의 본체와는 조금 다르다. 다를 이자예요. 기본 글자의 모형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만든 예디응과 리을 그리고 반치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에 의해서 3글자가 더 만들어져서 합쳐서 17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본자 말고 다양한 소리, 조금 더 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쓰이고 있는 현대 한글에서도 쓰이고 있는 끄, 뜨, 뿌, 스, 쯔 그리고 여기 당시에는 히읗도 개상 히읗이 있었어요. 이렇게 병서의 원리를 통해 글자를 합하여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를 고르자면 아까 이체자에서 쓰였던 꼭지이응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여린 히읗 그리고 병서자죠. 요거는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자, 밑에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음, 기본 글자,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역,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니은, 혀끝이 윗잇몸에, 미음, 입술, 이빨, 목구멍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그, 드, 트,
브, 프, 쯔, 츠,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글자들을 하나 더 나란히 써서 나란히 쓰다 병서예요. 이렇게 해서 된소리도 표현이 되었다. 현재는 쓰이지 않는 히읗, 쌍히읗까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서 쓰여졌다. 그리고 병서의 경우에 또 각자 병서라고 해서 같은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경우도 있었고 크트프스츠, 히읗처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이런 합용 병서도 당시에는 존재했었다. 현재는 전혀 이제 첫소리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첫소리에 이렇게 두 가지 자음이 나란히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싹 이런 게 딱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사라졌다. 자, 그리고 국어의 한글의 체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회과 병서의 제자 원리의 적용으로 인하여 모양이 비슷하면 서로 같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는 같은 기본자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같은 기본자라는 것은 같은 만들어지는 발음 기관의 위치에서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기역의 경우 된소리 병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거센 소리는 가획을 통해서 나타낸다. 크, 드, 뜨, 트, 프, 뿌, 프, 즈, 즈, 츠. 자, 이렇게 그드, 부즈 이 네 가지 자음의 경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가지 소리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딱 맞아 떨어져요. 다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나타나지가 않는데 뭐 리을이라든지 히읗이라든지 니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이 다 나타나지 않는데 세 가지 계열이 다 나타나는 이런 소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에서 같은 발음 위치라는 거 그리고 발음 위치가 같다면 그렇다면 어떤 소리의 계열에 속하는지 예사소리인지 된소리인지 거센소리인지 이렇게 소리의 계열을 한눈에 형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 형태와 발음, 소리의 성질, 세기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